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양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AI 시대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직업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업무가 매뉴얼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죠. 기계가 학습하기에 가장 쉬운 환경이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텍스트로 잘 구조화되어 있고 예외 상황이 적은 업무일수록 AI가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텔레마케터나 콜센터 직원, 단순 상담사 같은 직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직군은 이미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죠. 은행 객장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워요. 과거에는 대면 상담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앱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복잡한 대출이나 상담 업무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영역도 점점 AI가 침투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많은 인력이 AI로 인해 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변호사라는 직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일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업무는 방대한 문서를 읽고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작업이 AI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요. 리걸테크라는 법률 AI 기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임 변호사 채용을 줄이는 사무소가 늘고 있어요. AI가 다 해오는데 굳이 초임을 뽑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더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단지 나쁜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 변화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점점 소외되고 있어요. AI가 빠르게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규모 팀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이끄는 조직형 리더가 각광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를 능숙하게 다루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더 주목받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부사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MS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일부 인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강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MS가 찾는 인재상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준이에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반복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인내가 중요한 덕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가 만들어낸 가능성의 땅 위에서 어떤 활용도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해요. 아직 쓰이지 않은 도메인에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낯선 영역에 기꺼이 뛰어드는 용기가 도전 정신이죠. 예를 들면 철학, 예술, 심지어 사주 명리학 같은 분야에도 AI가 이미 깊이 침투하고 있어요. 챗GPT의 한국식 데이터를 학습시키자 대학로에서 사주를 보던 사람보다 뛰어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도메인을 개척하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구상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창의성이에요. 기업은 이제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사람을 말이죠. 도전 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기술 앞에서는 쉽게 압도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불안감을 희망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결국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AI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죠. 기업들은 이제 AI를 잘 만드는 사람보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원하고 있어요.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팀을 설계하고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AI와 협업하며 최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김상균 교수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험력, 질문력, 교감력, 판단력, 적응력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인간 고유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교육과 사회 전반에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역량입니다. 첫 번째, 탐험력입니다. 탐험력은 아직 쓸모가 불확실한 것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힘이에요.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스스로 실험하고 시도해보는 능력이죠. 김상균 교수는 이를 쓸모없음의 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엉뚱한 활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할 때 그것을 단순한 낭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발상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창의성은 비효율적 경험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같은 문제에는 익숙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데는 약합니다. 국영수가만 반복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을 들으면 막막해하죠. 창의성은 머릿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경험과 낯선 탐험에서 비롯되는 결과물이에요. 두 번째, 질문력입니다. 질문은 미래 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힘입니다. 질문은 모른다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틈새를 발견하고 구조의 오류를 찾아내는 도구입니다. 기존에 감춰진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창조적인 사고의 시작점이죠. 김상균 교수는 질문력의 3단계를 말합니다. 첫째, 마음속에 질문을 품는 힘입니다. 둘째, 그 질문을 말로 표현하는 용기예요. 셋째는 질문에서 출발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행력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두 번째 단계가 약하다고 합니다. 입 밖으로 질문을 꺼내는 힘이 부족해요. 학생들은 질문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착각해요. 틀리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생기죠. 하지만 질문은 모른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전체가 놓친 지점을 짚어주는 통찰이에요. 부모도 선생님도 사회도 모르는 질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가능성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미래 사회의 혁신은 질문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교감력입니다. AI 시대일수록 감정적 교감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술은 점점 더 논리적으로 완벽해지고 있지만 인간은 감정과 뉘앙스로 소통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SNS 메신저, 이모티콘에 익숙합니다. 너무 빠르고 간단하게만 감정을 전달하죠. 몇 개의 단어나 기호로 수백 가지 감정을 표현하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섬세한 뉘앙스를 느끼고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정서적 공감 능력이 점점 퇴화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 현상을 원시시대의 기호소통에 비유합니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감정의 깊이는 얕아지고 있어요. 오해가 많아지고 진정한 교감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교감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협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교감력은 리더십의 핵심이 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갈등을 예방하며 공동의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감정은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김상균 교수는 판단력을 단순한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 경험에서 길러지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까봐 먼저 개입하죠.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이 생기거나 학원에서 선생님과 코드가 맞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리기보다는 곧장 개입해서 학원을 바꾸거나 친구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런 행동은 겉보기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판단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는 일이에요. 판단이란 실패하고 다치고 다시 일어나보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능력이죠. 완벽하게만 키워진 아이는 오히려 성인이 되어 결정장애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한 일화를 소개했어요. 어느 수업 시간 한 학부모가 햄버거를 전교생에게 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무섭다였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학생은 앞으로 조별 과제나 팀 활동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그의 부모가 주체일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 거예요. 판단력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패가 내일의 통찰이 되는 힘이에요. 그렇게 쌓인 경험만이 진짜 판단력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적응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량이죠. 과거의 적응은 한 조직 안에서 오래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적응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재설계하는 능력이에요. 더 이상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2년도 채 안 돼요. 대기업도 30에서 40대 중반이면 희망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한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역할로 빠르게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응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던져졌을 때 불편함을 스스로 이겨내야만 해요. 낯선 상황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경험이 조금씩 누적되어야 진짜 적응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들은 아이가 힘들까봐 환경을 아이에게 맞추려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이 바뀌었을 때 버티지 못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김상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변할 것이다.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지식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우리가 겪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팩시밀리, 버스 토큰, 엽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40에서 50대는 곧바로 그 물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10대, 20대는 그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표준은 몇 년 뒤 구시대 유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의 방향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낯선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질문하고 탐험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교감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이에게 세상의 속도와 불확실성을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교육의 역할이죠. 김상균 교수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로 생명과학과 AI 기술의 융합을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분야는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예요.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 분야는 AI 기술과 결합되며 상상 이상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는 알파폴드 ALPHAFOLD입니다. 이 기술은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허사비스가 개발했어요. 알파폴드는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단시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수십 년간 반복 실험을 통해 겨우 알아냈던 것을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기술 덕분에 허사비스는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불과 몇 달 만에 알파폴드2에서 3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술의 진보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이러한 흐름에 깊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학에 들어간다면 수학이나 물리학보다 바이오, 생명과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라이프 사이언스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죠. 생명과학은 이제 인류의 건강과 식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와 관심이 라이프 사이언스로 집중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미 AI 기반 제약의료 스타트업이 200여 개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 중 일부는 병원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 중심의 스타트업에 전념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는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료의 미래도 이제는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교육의 책임자, 즉 부모와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시기보다도 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화 교환수도 팩시밀리도 객장 은행원도 모두 사라졌죠.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일자리와 지식도 머지않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AI와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감정, 판단, 교감, 창의성, 질문하는 힘은 여전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와 함께 춤출 수 있는 유연한 인간성이 필요하죠. 김상균 교수의 말처럼 이제는 AI를 잘 만드는 사람보다 AI를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잘하고 잘 흔들리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야 해요. 그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견디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